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안 보이고 필요 없을 때는 자기 자랑하러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취임할 때는 국민들과 굉장히 자주 만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에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지금 다 임기 말년이 오니까 다 거짓말들이 지금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 한 것을 본 기억이 여러분 납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비판하는 소통 불통이라고 비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적게 했던 대통령입니다. 잘하면 한 번 더 하면 같아지겠죠. 자, 이런 문재인의 소통 부재, 왜 기자들 앞에서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느냐, 왜 문재인 대통령은 A4 용지 대통령이라고 불리는가,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말기가 온 것 같습니다. KBS도 이제 이런 이유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이 사람이 등장하면 상당히 긴장합니다. 왜? 자기랑 같은 반열이니까.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의 초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습니다. 초대 정무수석은 유인태였습니다. 엽기수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전 수석의 활약은 당시 대단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민정수석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 정권의 상징처럼 됐지만 유인태 당시 정무수석 국회의원 같은 거 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인태는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KBS가 1TV가 그것도 이 유인태 전 정무수석을 출연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통에 무능한지에 대해서 숨어있던 비화를 폭로했습니다. 함께 출연했던 강원택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만나고 한때 굉장히 많이 나댔다고 표현해도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숨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문재인 24시를 보면 사람들도 별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김정숙 여사와 식사 조용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대통령 왜 했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전국에 동부구치소 사태가 터지고 백신 문제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기자들과 왜 일문일답을 못합니까? 부동산 문제 왜 못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일방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거짓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기자들이 묻고 답해야 됩니다. 아니, 세계 어느 지도자가 문재인처럼 이렇게 꽁꽁 숨어 있습니까? 기자 앞에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질문받고 화도 내고 공격도 하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독재들 비판하는 사람들, 트럼프처럼 기자들 잘 만나서 말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문재인은 숨어버릴까요? 자기가 무슨 민주화의 화신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던 사람이 지금은 숨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대통령을 하지 말든지 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지, 그 비밀이 오늘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참 딱한 양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했습니다.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일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 폐쇄적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정말 일요일날 진단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들으면 열받을 것 같습니다. KBS란 매체도 지금 의용방송인데 이제 정권 말기에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칭찬만 가지고는 시청자들이 이제 들어오지도 않는다. 지금 거의 KBS는 뭐 끝났습니다. 이 뭐 적자가 말이 아니고 특히 KBS 1TV 과거에는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시청률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거의 KBS도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도 한번 비판해보자고 생각한 걸까요? 아무튼 유인태 전 정무수석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끌어들인 것 같은데 유인태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민정수석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렇게 폐쇄적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방식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두고 유인태 전 수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정수석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말리는 역할을 주로 해서 습관이 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과는 반대입니다.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비판을 하면 그냥 나가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거의 뭐 펄펄펄 뛰는 사람입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상당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많고 굉장히 감정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떠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뭐 검사든 누구든 간에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은커녕 숨어버립니다. 준비된 원고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들 중 상당수는 기자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했던 김혜령 기자 같은 사람들은 인상에 남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자, 유인태 전 수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말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춘추관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곳을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소통 과잉이라 참모들이 많이 말렸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춘추관에 가서 한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역할을 주로 한 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주로 소통을 못하게 말리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소통을 말리다 보니까 본인이 소통을 멀리하게 되고 춘추관 가기가 겁나진 것은 아닌가 이런 겁니다. 조금 부당한 보도가 나오면 이 양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 참고 내가 가서 반박을 직접 하겠다고 하면 그때 주로 말리러 가는 사자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춘추관은 안 갈수록 좋다는 인식을 아마 그때 가졌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함께 수석으로 근무할 때 동급입니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반박하기 힘들 겁니다. 자, 유인태 입이 열리면 열릴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괴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썩 좋은 지도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비화를 KBS는 왜 지금 공개할까요? KBS 기자가 뭐 인터뷰하자고 해도 안 만나주니까 억하심정에 이런 말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아닐까요?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폐쇄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4번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150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회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삼 박근혜 전 대통령은 5회 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4회입니다. 야, 말은 뭐 굉장히 기자들 친화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짜 기자회견은 이렇게 적게 했군요. 이게 뾰록이 났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숨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인사 중에서 민정수석의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좋게 말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분을 기용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시그널이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수석을 통해 소통의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인데, 일단 신현수 전 기조실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검사를 앉히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책에도 나옵니다. 이미 10년 전에 쓴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항복했습니다. 왜 신현수를 했을까요? 윤석열 총장의 서울법대 2년 선배입니다. 나이도 좀 있고 검사들하고 친화력도 있고 평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검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항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전 총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 개각 인선에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하고도 서로 같이 고시공부도 하고 친분도 꽤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유인태 전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할까? 대통령 앉혀놨더니. 자, 함께 나온 강원택 서울대 정외과 교수. 자, 패널로 나와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을 지적했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낄 때, 갈등이 고조되어 있거나 여야 간에 대립심할 때 대통령이 안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같은 것을 가장 안 한 대통령인 걸로 기억한다. 직접적인 형태의 소통이라든지 야당 대표나 정치인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180석 의석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국정운영은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제일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킬레스건, 소통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폼 나는 데만 나타나고. 어쨌든 유인태 수석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 그것도 KBS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영 의혹 매체라고 불리는 KBS가 이런 방송을 일요일 아침에 했다는 것도 좀 새롭긴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점점 더 인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